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리그.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 빅리그 개인 MC별로 특집 방송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김홍석이라고 하고요. 한동안 제가 이야기를 많이 못한 적도 있었는데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정리한 시간을 조금 저만의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리테일 업종이 어떤 트렌드로 가지고 갈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마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 시프트라는 유통 트렌드를 간간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2018년 한국체인스토어 협회에서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가 이야기를 꺼낸 바로 용어인데요. 처음에 시프트? 이게 시프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알아가면서 어쩌면 디지털 마케팅이 과연 소매 유통과 만나게 될 경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이뤄갈지, 그리고 최근에 2016년, 17년, 그리고 내년을 돌아다 보면 이게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져가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프트라는 용어 뜻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시프트는 S, 스몰 포맷이라고 읽었고요. H, 하이브리드, 그리고 I, 인텔리전트 커머스, 그리고 F는 펀 앤 익스피리언스, 마지막으로 T,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도 볼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2015년에도 간간히 소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18년, 왜 또 이런 용어들이 다시 나오게 될까요? 이거는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시프트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시프트를 다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몰 포맷. 스몰 포맷은 그냥 대형 유통망이 이렇게 생기면서 점점 작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상점 유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24라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위드미라는 편의점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마트의 네임 로고를 걸고 하나둘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이마트24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첫 번째, 이마트의 전매 특허, 노 브랜드의 제품이 바로 편의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마트24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이마트의 메인 컬러 브랜딩을 그대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마치 동네 속 이마트, 잘 녹아든 슬로건처럼 작고 민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싼 부지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경우 유지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대형마트가 많아지긴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은 더 빠른 쇼핑,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에 더 민첩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소비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편의점, 바로 편의점이기 때문에 이런 스몰 포맷은 점점 증가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증가 추세에 의해서 디지털 마케팅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비콘 이런 기능처럼 그냥 보내주는 일방향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마케팅이 하나의 소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첩하게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의 해법이 보일 겁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종융합, 이종융합 업종을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의 이제 하나의 업종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업종을 교합하고 또 하나는 팝업 스토어 같은 형식으로 좀 꾸며보거든 실험적인 방법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업종에 따라서 이게 좀 이종업종 등록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경우를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부 매장 점포는 또 하나의 뭔가 융합업종이 되어도 허가를 해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 이거는 무조건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법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I, 인텔리전트 커머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더 발전하고 있는 바로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더 똑똑한 상거래,
결국에는 결제 기술을 더 편하게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을 통해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QR코드, NFC, 블루투스 여러 가지 많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를 못한 것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페이, 그리고 T페이, S페이, 또 여러 가지고 많죠. 위챗페이도 많고 알리페이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이 점점 발전할수록 모바일과 더 밀접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화폐 단위가 필요 없는, 카드가 또 필요 없는 바로 모바일 중심의 커머스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 펀, 그리고 경험. 물론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소비자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소비자 경험은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 직원들의 마인드와 감정 서비스에서 뭔가 차별화가 있겠죠. 또 하나는 제품의 차별화, 그리고 제품을 수용하는 공급망의 편의성을 더 강조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개인화된 경험을 더 충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거고, 자신의 뭔가 메인 플레이스로 지정하고 방문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경험과 재미라는 거는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2018년에 중요한 키워드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꾸준히 끌고 가야 하는 메인 코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코어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S, H, I 그리고 뒤에 이야기할 T, 이 키워드의 첫 알파벳이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하고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T, 마지막에 T를 좀 이야기해보면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AR, VR, 모션 트랙 이런 기술도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그동안 소개는 되었지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나 이걸 돌이켜보면 그다지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부터는 이제 VR 체험존 그리고 VR 활용한 커머스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2018년이 좀 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키워드로 잡은 것 같아요. 이런 5가지 트렌드 키워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뭘 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정착이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시프트라는 단어로 맞추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유통 트렌드라고 하지만 작년 올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5가지 키워드를 한번 재해석을 해봤어요. 먼저 T라는 테크놀로지는 먼저 기반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고요. 그리고 S, 스몰 포맷과 I, 인텔리전트 커머스는 하나의 합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합집합을 이룬 기술적인 그런 부분과 운영 형태의 포맷, 이런 변화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즐거움과 소비 경험을 확대 생산하는 연료가 될 거고요. 이 연료는 결국 멀티 유닛 프랜차이즈, 줄여서 MUF, 이런 형태로 아마 발전할 것을 애결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리테일 트렌드가 디지털 마케팅과 적합한 하나의 업종으로 문화와 그리고 체계, 그리고 전략도 바꿔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위해서 3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3가지 단계는 첫 번째, 임대료를 낮추는 렌트 요소에 집중. 두 번째는 unattended store, 바로 무인 매장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리테일 특징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비자 경험이 강, 중, 약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이제 설명을 통해서 조금 풀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임대료입니다. 스몰 포맷이 이렇게 일컫는 이유나 하이브리드라고 일컫는 H나 이런 것들은 결국 높아져가는 임대료를 어떻게 줄이고 더 효율성을 거둘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돌려보면 바로 이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한 바로 고민들이 하나의 기술을 접목하게 되어서 더 밀접한 마케팅으로 우리들을 트래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최근에 아마 VR과 AR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VR 쪽을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최근 이베이에서는 마이어라는 바로 디지털 가상 백화점을 VR을 통해서 접속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보면 그냥 단순히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백화점이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아마 현대백화점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더 빠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에서는 바이플러스라고 일본, 미국, 중국 백화점의 한 곳을 콕 찍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이게 VR 기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을 통해서 계산 결제도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이런 움직임은 점점 더 다양한 디지털 공간의 백화점이나 아니면 대형 유통망을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VR이 눈의 피로를 좀 많이 주고 장비가 거치장스럽기 때문에 과연 발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게임으로만 그냥 연결되는 체험존이 거기에서 그칠 줄 알았더니 이제는 가상 학습 환경도 구축이 되고 이렇게 커머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는 소매 유통업에서는 이런 가상 유통 공간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더 다양한 수입원을 갖출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겁니다. 단순히 이제 소셜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마켓은 우리에게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지 이 징검다리를 거치지 않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VR과 AR 또 다른 채널이 또 생기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R은 아마 광고 영상에서도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이케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이케아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런 방에 어떤 가구를 배치하면 좋을지 AR 기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능도 아마 VR과 확성을 하게 되면 좀 더 구매를 편하고 제품에 대한 꼼꼼한 검증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CMO.com이라는 어도비에서 만든 마케팅 전문 그런 컬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또 재미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바로 모션 로프라는 서비스를 한번 봤는데 하나의 소매 매장에 그 장치를 설치를 하면 고객들의 어느 정도 유동 인구,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유동 현황을 인구 연령이나 이런 것까지 트래킹하기 때문에 이걸 소매 운영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 전략, 방문 홍보 전략도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존의 아이비콘과 똑같이 무의미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한정이 있습니다. 왜냐? 아이비콘은 어떻게 보면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더 체류를 많이 하고 인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막상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고관여 제품인 경우에는 약간 파악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술의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을 것 같다는 하나의 예시로 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VR도 그런 시간의 변화를 거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와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결국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공간으로 온라인과 사이버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메뉴판에 보여지거나 메뉴판을 무인화로 돌릴 수 있는 하나의 효율적인 장치, 디지털 사이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의 제약에 어긋나지 않고 디지털 그런 메뉴판을 통해서 적절한 조합을 맞춰서 주문과 계산, 또 하나의 또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창구로 그 고객과 대면하는 시간에서도 불필요한 서비스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은 임대료에 따른 또 고객의 전환율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사이니지는 바로 CDN 기술, 바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의 그런 기술적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은 달콤커피 매장에 디지털 사이니지 메뉴판도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또 국내전자, LG전자, 삼성전자도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를 보시면 아마 단순하게 사이니지에서 이렇게 주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제까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환을 통한 인력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메뉴 개선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발전될 겁니다. 그러면서 공간도 전략되고 사람들의 회전율도 더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그런 기술 접목이 되면서 VR에 활용된 커머스 공간이 생기고 이를 통해 트래킹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되고 시작하면 금전 마케팅이 전달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무인 매장입니다. 무인 매장은 그냥 자판기 매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형 뽑기방 이런 거. 인형 뽑기방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인형 뽑기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또 무슨 자판기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운영은 사람이 없이 오직 자판기에 결제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바로 폐쇄형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공개형으로 되어 있는 무인 매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공개형인 매장은 주로 이제 식품, 소매, 저관여 식품으로 이제 모아놓은 공간에서 주로 진행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또 한번 찾아봤어요. 특히 중국과 미국을 주요 깊게 제가 살펴봤는데 아마 중국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알리바바. 역시 또 알리바바입니다. 허마생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선식품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알리페이를 통해서만 결제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인 매장이랑 뭐가 달라?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매장의 특징은 바로 페이 시스템, 페이먼트 시스템이 그런 계산원과 캐셔를 두지 않으면서 오직 단일화된 그런 페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무인 매장에서 갖춰야 할 바로 지불 결제 시스템, 이거를 한번 예시를 들 수 있고요. 타오카페는 타오바오 앱을 통해서 QR코드와 연계한 결제 그리고 이제 구매 확인까지 진행되는데 이런 거는 QR코드에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R코드는 예전에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광고도 많이 때리고 이러고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마케팅에 활용되는 게 단기간에 좀 흥행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인 매장에서 결제가 진행되는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선두를 추구하고 있는데 빙고박스라는 매장은 카드를 통해서 개인의 신분을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실제로 이제 구매한 다음에 결제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매장들은 멀티 유닛 프랜차이즈 분위기에서 더 다양한 소매 다경영자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컨설팅 혹은 마케팅적인 채널의 대응 역할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바로 미국은 역시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는 VR 백화점이라는 마이어도 이야기했지만요. 하나의 무인 매장으로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냐? 캐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을 설명하는 가이드 할 수 있는 서비스 종업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VR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설명, 그 가상의 인물이 전달하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고객이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무인 매장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세븐일레븐에서는 이와 다르게 오프라인 매장에 행긴하우스, 바로 세탁소를 옮겨놓은 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 매장 형태처럼 움직이는데요. 세븐일레븐은 물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긴하우스에는 세탁을 한번 이렇게 맡겨서 자기들이 원할 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종업종의 융합이 무인 매장과 유인 매장의 결합을 화학적 작용처럼 잘 버무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이 단계로 정착하는 단계인데요. 어도비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이테일 리포트라는 디지털 트렌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모든 방면에서 적용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체내화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디자인도 있을 거고요.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마인드와 체계가 있을 건데요. 협업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C-수이트, 중간관리자층에 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선두주자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협업, 그런 정신으로 전사의 모든 조직이 하나의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고객이 어떤 걸 필요할지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씩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는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의 뭔가 결정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고객의 경험이 먼저 재반되어야 하고 그 재반된 것을 모든 직원들이 체내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는 장유 알리바바 CEO의 말을 빌리면
신소매는 오프라인 매장을 디지털화하고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화학적 융합을 일으키는 새로운 소매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화학적 융합, 저는 이 화학적 융합이 사람과 사람의 협업 그리고 서비스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나아가겠다는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중간관리자 층과 최고 경영자 층 외에도 어떤 식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 철학을 전달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고객의 매장 경험을 더 강화하고 즐거움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고객이 우리 매장을 방문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것을 줄 수 있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조건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우리의 서비스 철학과 맞을 때 그거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디지털 전략으로 또는 디지털 채널과 기술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자연스럽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리테일 트렌드 2018 바로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초기 단계를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리테일의 트렌드는 오프라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모바일 온라인을 넘나드는 옴니 채널의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단어를 일컫는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문제를 고객과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한 사업인가 아니면 온라인과 모바일에 집중한 사업 모델인가 여기에 따라서 나눠질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분류를 하나씩 뜯어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기술을 접목한 사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점점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하는 촌매제가 됐을 때 무인 매장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인 매장의 성공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는 고객 경험의 결실을 맺는 거죠. 결국 이런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에 맞춰서 보면 유통은 개인화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마케팅과 또 캠페인, 커머스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문장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켓 4.0이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마켓 4.0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내용을 정리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지 91에서 소개를 한 내용이고요. 읽어드리면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는 디지털 상호작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점점 더 온라인화되는 세계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 접촉이 강력한 차별화 요소, 이 차별화 요소가 바로 오프라인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오프라인 접촉을 강화하는 데에서는 기술의 접목, 무인 매장, 이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나가면서 디지털 마케팅은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더 다양한 스토리로 우리들의 즐거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은 이걸로 끝을 맺을 건데요. 오랜만에 개인 타임이 주어져서 조금은 떨리기도 했지만 혼자 녹음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점점 더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